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뒤쪽에 소화론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론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다 그랬죠, 그죠? 양도 많지 않고 우리가 약재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시험제가 안 나오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앞에서 우리가 연소랑 화재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연소나 화재. 그럼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화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 불을 끈다라는 게 소화죠. 그죠? 그럼 그 소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보면 소화의 정의 및 구분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분을 먼저 봅시다. 여기 물리적 소화에 대한 구분을 제가 먼저 넣어놨는데 물리적 소화는 4요소와 3요소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소화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냉각, 질식, 제거. 그죠? 맞죠? 그럼 처음에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서 소화한다? 얘가 이름이 뭐예요? 질식이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소화를 하는 방법을 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농도를 몇 프로 이하로 낮춘대요? 15% 이하로 낮춘답니다. 즉 산소 농도를 뚝 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15% 이하로. 자, 또 그래서 이런 산소 공급 차단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답니다. 타지 않는 가스로 어떻게 한대요? 위쪽을 덮는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스라던가 또는 질소가스 이런 것들로 위쪽을 덮고 또 포로 덮는데 포는 거품이죠. 그래서 포로 거품으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기계포나 화학포라는 게 있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디귿번에 가보면 고체로 덮는 방법, 지금 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 프라이팬 하듯이 수건이나 담요 같은 걸로 덮는데요. 또 연소실을 어떻게 한답니까? 완벽하게 밀폐를 한대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한답니까? 차단을 한답니다. 또 기타 팽창질석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런 애들. 마른 모래, 그죠? 요런 애들로 덮는 것도 다 뭐예요? 질식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질식소화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거 아셨죠? 걔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가연물의 온도를 불이 나지 않을 만한 온도, 그죠? 발화점 이하로 낮춰주는 거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냉각소화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무슨 소화? 주수소화. 그죠? 주수라는 걸 이용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어디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렇지. 발화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가스계나 이런 데서도 냉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물리적 소화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가보면 제거 소화라는 게 있죠. 제거. 그럼 제거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없애는 거죠. 근데 뭐를 없애는 거야? 가연물을 없애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양초의 촛불을 입김으로 끈다. 벌목한다. 대표적이죠. 그리고 유리화재 시 옆에다가 일부러 폭발물을 퍼뜨려서 그 폭발력에 의해 유증기가 날아갈 수 있게. 그쵸? 그래서 폭발물의 후폭풍으로 유증기를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다. 자, 전기화재 시에는 전원을 차단한다. 가스화재 시에는 가스를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제거 소화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실 때 이런 방법들 그죠? 정리를 해주시고 두 가지 비교해서 보시는 거죠. 그죠? 얘는 질식이고 얘는 뭐다? 제거다. 두 가지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질식이고 어떤 것들이 제거인지 또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적 소화입니다. 얘는 이제 불꽃 연소 4요소에서만 우리가 가능한 거고 연쇄 반응을 억제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종료시킨대요. 그래서 활성기에 의한 생성.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디칼에 의한 자유라디칼이 더 이상 생성되는 걸 막는 거죠. 생성 차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에 가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소화 효과들이 있는데 희석소화. 수용성 가연물의 물을 대량으로 방사하면 연소 범위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석을 제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제거 소화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피복수화. 요게 결국 질식이라 그랬죠. 이건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봐봐 여러분들. 유화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유화소화. 요거 최근에 잘 나왔다 그랬죠. 비중이 물보다 큰, 그죠? 무거운 기름의 화재 시 물 소화약제를 내가 어떻게 뿌린다고요? 무상, 얇게 뿌린대요. 얇게 뿌림으로 인해서 포소화약제를 방사를 하면 또는 물을 방사를 하면 거기에 뭐가 형성이 된다? 유류 표면의 엷은층, 유화층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을 시킨다. 또는 유증기가 발생되는 걸 억제를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강화액소화약제는 물에 중탄산 칼륨, 탄산칼륨이라는 걸 썼고 방청제나 안정제 이런 걸 섞어서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도록 하고 침투 능력을 그죠? 배가시켰다라는 게 그만큼 늘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늘려서 만든 소화약제고 칼륨 이온에 의한 연쇄 반응 차단 효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강화액은 냉각과 질식이 기본이지만 물은 냉각과 질식이 기본이지만 강화액 소화약제는 거기 안에다가 칼륨이라는 걸 섞으면서 뭐까지 추가시킬 수 있다? 부촉매라는 것까지 추가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자, 그리고 소화약제 특성표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같이 보시면 되고 주된 소화효과 중심으로 지금은 이렇게 체크 정도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아셨죠? 나머지는 어차피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할 거고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보면 뭐부터 볼까요? 우리 물소화약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죠? 그럼 물소화약제가 어차피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소화효과는 얘가 제일이다. 무슨 효과요? 냉각효과. 냉각효과가 큰 이유는 뭐예요? 얘가 비열과 증발잡열이 크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이게 너무 잘 된다. 흡열효과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물을 뿌렸을 때 그 물이 수증기화 되면서 그 수증기가 부피가 이렇게까지 팽창을 하더라.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질식효과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래서 내가 물을 뿌렸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부피 팽창으로 인해 불을 끄는 걸 또 우리가 질식이라고 얘기한다. 질식. 유화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중질유화제 시에 그리고 수용성 가열물일 때 뭐 희석. 그리고 봉상이나 적상했을 땐 우리가 타격, 때리는 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를 제일 크게 보는 거지. 냉각을 제일 크게 보고 뭐 질식도 그에 따라 올 수는 있죠. 그죠? 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장점과 단점 들어가 있습니다. 냉각 질식 효과 뛰어나죠. 무해하고 구하기 쉽다. 첨가제, 뭔가 섞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결의 우려가 크다. 요게 단점이죠. 나머지는 다 장점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물소화약제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질.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크다고요. 그래서 냉각이 너무 뛰어납니다. 자, 수증기로 팽창했을 때 1650배 팽창하면서 질식소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결합력이 좋다고. 그 결합력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표면 장력이 되게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가 결합하고 있는 방식이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소 분자와 수소 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분자와 물 분자를 갔을 때 거기 수소가 붙는 게 있다 그랬죠. 걔 이름이 뭐예요? 수소 결합. 그죠? 이런 식으로 결합력이 세다라는 거, 이런 게 특징적인 거죠. 맞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붙어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붙는 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붙는 거. 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수소결합. 그죠? 이런 결합력이 되게 세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압축성 유체가 아닙니다. 물은. 무슨 유체예요? 비압축성 유체에 해당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화효과 같은 경우는 냉각이 어차피 제일 세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잘 보시고, 자, 이제 네 번째 가보면 물소화약제 물입자 크기에 따른 주수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물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다고요. 봉, 적, 무. 그래서 봉상이 있고 적상이 있고 무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봉 모양으로 굵게 물이 나가는 걸 봉상.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샤워기처럼 물이 나가는 걸 적상.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가 미스트 형태로, 그죠? 우리가 이제 분무기보다는 조금 작은 거니까 보통 가습기라고 제가 예전에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상 해가지고 봉정무라고 해서 봉상, 적상, 무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소화 효과는 뛰어나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특이하게 BC급이 가능하더라. 유류화제 가능할 수 있고요. 요 C급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분무상의 물은 성질 자체가 뭘로 바뀔 수 있다? 그렇지. 비전도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무수는 소화 효과가 어떻게 된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됐죠? 그래서 물입자 크기에 따른 주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아니 결국은 내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무상에 대한 특징을 조금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 나중에 갔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이 무상에 대한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왔거든요. 무상에 대한 거. 그래서 무상 주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뭐 질식 효과도 뛰어나지고, 그죠? 냉각도 흡열 효과도 뛰어나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상이나 적상보다. 대신에 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약간 멀리 있는 걸 우리가 맞추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압력이 좀 낮을 수 있다. 뭐보다는 위에 있는 봉상보다는. 그래서 타격 효과는 제일 작다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타격 효과는 봉상 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뭐 그런 것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얘였거든. 뭐가 있다? 첨가제를 섞을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의 동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섞는다? 부동액이라는 걸 섞는다. 부동액. 뭐 글리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글리 이런 애들. 그리고 물의 점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물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끈적끈적하게. 그러니까 부착력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착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증점제라고 얘기하죠.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증점제. 자, 세 번째.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조금 더 내가 깊숙이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침투제라고 얘기하죠. 침투제라고 얘기하고, 물과 기름의 에멀전을 억지로 형성한다. 유화층을 억지로 형성해서 유화 효과를 이끌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얘 이름이 뭐예요? 유화제. 물밀도를 보충해서 소화 효과를 증가시킨다. 동결 방지도 가능하고 주방화제에도 사용을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첨가제 종류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라고요. 아셨죠? 첨가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고,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이거 말고도 뭐 레피드 워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의 점성을 약간 감소를 시킨대. 원래 매끈매끈한데 이거를 더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서 물이 조금 더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방수량을 증가시키는 레피드 워터라는 첨가제가 있고요. 그리고 산알칼리제가 있대. 산알칼리제. 이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산으로는 황산을 이용하고 뭐 알칼리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걸 이용한대요. 그럼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죠? 황산 나트륨의 수증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는 또 냉각 효과가 나오고, 그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뭐 저런 거에 의한 냉각. 근데 이게 뭐 시험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산알칼리는 레피드 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참고를 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물이에요. 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침투제까지.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요 포저, 거품. 거품 소화약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에다가 보통은 기계포 소화약제를 섞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런 애들, 수성막포라던가, 합성 계면활성제포라던가, 그죠? 담백포라던가, 불화담백포라던가, 등등등등. 맞죠? 그래서 물에다가 내가 약재를 섞는다. 그럼 약재를 섞으면 여기 이제 거품이 이렇게 이제 뭉게뭉게 올라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결국 거품으로 덮는 효과가 세기 때문에 일단 얘는 질식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각이 있다. 대신에 얘를 주로 봐라. 그죠? 얘를 주로 봐라 라는 거죠. 자,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좋죠. 내유성이 있으면. 그래서 기름에 견딘다. 기름에 만난다고 얘가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열이나 불에 견딘다. 잘 움직여라. 그죠? 잘 붙어라. 이런 것들이 좋아야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으면 좋겠지만 소화약제 같은 데 가보면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성질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성질 중에 우리가 내유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떨어지면 얘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내열성이 떨어지면 내화성도 같은 말입니다. 이런 애들이 떨어지게 되면 유면 봉쇄를 잘 못하고, 그지? 그리고 포가 불에 의해 깨지니까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무슨 현상? 윤화 현상.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런 성질들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것들, 이런 현상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셔라. 그리고 결국 내가 거품을 쫙 하고 뿌렸을 때 그 거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정도에 따라 우리가 걔 이름을 뭐라고 한다? 팽창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럼 팽창비는 어떻게 구한다? 방사된 포체적을 방사전에 얘로 나누죠? 맞나요? 방사전에 수용액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팽창비가 나온다. 얼마나 불어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팽창비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뭐를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발포냐 또는 고발포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저발포일 때를 우리가 팽창비를 20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고발포일 때를 우리가 80에서 250, 250에서 500, 그죠? 5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 1종, 2종, 3종을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얘를 고발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발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야. 포가 나가는데 이게 거품이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는 거고, 고발포는 옆으로 많이 퍼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저발포 방식은 우리가 아까 써드렸던 요런 애들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고발포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는 얘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합성 계면활성제 포. 합성 계면활성제 포.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고, 그리고 환원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환원 시간은 포가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자, 이 환원 시간이 길면 좋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환원 시간이 길면 그만큼 수용액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품이 오래 생성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그 기계포소화약제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포소화약제에 대한, 그죠? 요 특징,
얘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포소화약제 정리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단백포부터 보겠습니다. 자, 단백포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물성 단백질, 얘를 이제 주성분으로 해서 안정제라던가 또는 부동액 이런 것들을 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제도 섞지만 부동액 얼지 않게 이런 것도 같이 섞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내열성이 우수해요. 또는 뭐가 우수하다? 내화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열성 또는 내화성이 우수하다.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우수하다. 유면 봉쇄성이 그래서 어떻다? 뛰어나다. 그래서 유면을 잘 봉쇄하다 보니까 재발화 방지 효과가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좀 높대요. 안정적으로 포를 잘 형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양친매성이 하셨죠? 양친매성이다. 여기 나와 있죠? 양친매성이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단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에 가보면 내유성이 낮대. 그래서 표면화 주입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가 이렇게 있으면 포를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다 상부포 방식으로 뿌리는 게 일반적인데 아래에서 위로 쏘는 게 있다고요. 이거 못 쓴대요. 왜냐하면 기름을 견디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내유성이 약하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기름에 의해서 어떻게 되더라? 깨지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동성이 낮대요. 잘 못 움직인대요. 그리고 이게 동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뼈나 피로 썩을 우려가 크다. 그래서 부패나 변질 우려가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유류도 오염시킬 수 있겠죠. 저거에 의해서. 그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백포라고 얘기한다. 단백포. 자, 오른쪽에 가보면 수성막포, 라이트워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라이트워터 나오면 수성막포예요, 걔가. 자, 수성막포 같은 경우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 얘를 기본으로 해서 안정제라는 걸 섞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에 의해 수성막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뿌렸을 때 얘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성막 형성이 되니까 조금 더 소화 효과가 뛰어나집니다. 얘에 비한 3배 정도 좋대요. 3배 정도 좋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포가 장시간 지속되고 다시 한번 불이 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재착화 방지에 유효하대요. 그리고 내유성이 좋답니다. 그죠? 내유성이 좋기 때문에 표면화 주입식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와 섞어 쓸 수 있는 유일한 포소화약제입니다. 트윈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종 분말하고 제가 섞는다 그랬죠? 그리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요. 수명이 반영구적이래.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내열성이 좀 낮답니다. 그러니까 내열성이 좀 낮으니까 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값이 비싸고 부식성이 좀 클 수도 있고, 석유류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얘를 유리화재 시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휘발성이 큰 애들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얘는 단친매성이래. 단친매성이 소화력이 더 좋다 그랬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불화단백포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요 2개. 그럼 여기 보세요. 단백포와 수성막포에 가보면 얘네들이 내유성이 낮고 유동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고, 수성막포는 내열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개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개를 섞어서 불화단백포라는 걸 만든다고요. 근데 이 불화단백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셨죠?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단친매성이고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얘는 장점이 다 좋아요. 내유성 좋고, 내열성 좋고, 내유성, 유동성 단백포보다 좋고, 내열성, 수성막포보다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점이 거의 없는 거야.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근데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아셨죠? 실제로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얘도 단친매성이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합성 계면활성제포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얘는 하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팽창 범위가 좀 어떻다?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팽창 범위가 넓다. 그 저발포와 그래서 고발포를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탄화수소 계면활성제와 안정제라는 걸 섞는데 인체에 무해하고 고발포 사용 시 유동성이 우수하대요. 그냥 유동성이 우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수명이 좀 반영구적이고 팽창비가 넓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발포도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나머지는 다 좋지 않습니다. 내열, 내유 떨어지고요.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되게 짧대요. 그래서 얘 포를 쐈을 때 멀리 있는 걸 쏘기가
멀리 있는 걸 쏘아서 불을 끄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얘는 양침매성이네요. 그죠? 양침매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나왔을 때 얘는 일단 팽창 범위가 넓다라는 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팽창 범위가 넓다라는 게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 가보면 내알코올형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형 포는 수용성 액체 화재에 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파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용성 액체 쪽에 사용하는 뭐다? 특수포다. 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의 가수분해 물질 계면활성제, 금속 비누라는 걸 첨가해서 유화 분산시키는 소화약제로 비누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알코올포 현상에도 비누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포는 여러분들이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거 요거 여러분들 쭉 채워보시고 제가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죠. 가스 소화약제인데 상온에서 기체고 무겁죠. 비중이. 그죠? 그리고 가장 주된 소화효과는 뭐예요? 질식이고 약간의 냉각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 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아셨죠? 그리고 보통 유류라 C급에서 사용을 합니다. 밀폐 상태에서 방출이,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일반화재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디만 우리가 전기화재 쪽에서 보통 사용을 하더라. 그냥 참고로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임계점. 임계점은 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 액체와 고체. 액체와 기체죠. 기체. 그래서 요 경계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삼중점은 세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고 액체,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다? 임계점이다. 그래서 이 임계점의 온도가 한 31도, 압력이 한 72 atm 정도 된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복잡한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기체였던 애를 우리가 저장할 땐 뭘로 저장하니까? 액체로 저장하니까.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단점. 일단 2차 피해가 적습니다. 물에 비해. 그죠? 깨끗하죠.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죠.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물처럼 얼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좋죠. 그럼 전기 절연성이 좋다라는 건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고, 혼자 자체 압력이 되게 크대. 그러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어디까지? 방호구역까지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자체 압력이 되게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질식의 우려가 있고 동상의 우려가 있답니다. 그죠? 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A는 밀폐실 화재 시에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질식, 가장 큰 거죠. 얘도 질식이죠. 피복 질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도 질식이고, 전 여기 피복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을 얘기하는 거죠. 기화열에 의한 소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소화는 질식이다. 거기 이제 서브로 냉각이 들어오는 거죠. 요거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공식 정도 채울 수 있으면 된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로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소화농도 구하는 공식이 21분의 21-O2 곱하기 100. 그죠? 또 하나의 공식이 더 있죠?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내가 가스 최적을 더하고 위에다가 가스 최적 곱하기 100을 하면은 또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론 소화농도가 나오고, 설계농도는 이 이론 소화농도라는 거에 몇 프로? 20% 가산을 하면. 그죠? 뭐가 나오더라? 설계농도라는 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계 중에.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니까. 가스계를 잘 안 쓰지만 그나마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론이 나와요. 그죠? 이 한론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 말로 그죠? 발표가 됐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연말이네요, 그죠? 벌써 연말이네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1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일정이. 지금 특이하게 3월에 지금 1월이 아니고 지금 12월에 발표가 됐어요. 3월 말이라고.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왔던 거 그냥 차곡차곡 잘 쌓아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셨죠? 차곡차곡 잘 쌓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거를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풀이하고 제가 주마다 드리는 레벨1 모의고사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레벨2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레벨2 올라가면은 제가 아마 주별로 모의고사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책자가 하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구입하셔서 이제 제가 해설하면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도 제가 더 추가적으로 드릴 거야. 모의고사는 어차피 뭐 20회차, 20회차 이렇게 나갈 텐데 보통 학이랑 법이 20, 20 나가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추가 문제를 또 드린다고요. 뭐 심화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2달 동안 2달이 아니죠. 3달이죠.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3월 말까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는 뭐 모의고사를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 내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총 정리. 그래서 마지막 특강이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번 그냥 쭉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흐른다기보다 그냥 타이틀만 딱 넣어놓고 요번에 이런 게 나올 때가 됐다. 요번에 이런 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탁탁 마지막 어떻게 보면 찍기 특강 이런 것도 제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뭐 너무 막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어떡하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지,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또 해가자고요, 같이.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